안녕하세요. 평택대학교 NCS 기반 기초역량실무 오늘은 제2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NCS에 대한 총론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NCS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NCS 적용 이전에 현장의 목소리를 살펴보면은 취업 준비생들에게는 학벌, 학점, 토익 점수, 어학연수, 봉사활동 등 8대 스펙이 부담스러웠습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하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어려움에 있었습니다. 기업에서는 신입사원을 뽑으면 재교육을 시켜야 현장에 투입할 수 있었습니다. 신입사원 재교육 비용과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된 그러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 NCS 제도가 도입되었는데요. NCS의 개념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은 NCS란 내셔널 컴피텐스 스탠다드라고 하는 국가 직무 능력 표준이라고 하는 산업 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지식, 기술, 소양 등의 내용을 국가가 산업 부분별, 수준별로 체계화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자격기본법 제2조 2호에서 직시하고 있습니다. NCS 즉 국가직무능력표준은 산업 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노력으로 교육, 채용, 인사관리를 하나의 기준으로 만드는 선순환 작업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직무 능력, 컴피텐스라고 하는 직무 능력의 개념을 살펴보면은 능력은 직업 기초 능력과 직무 수행 능력을 포함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직업 기초 능력이란 어떤 것이냐? 모든 직업인에게 필요한 공통적이고 핵심적인 능력을 말합니다. 10개 영역에 34개 하위 능력을 지니고 있고요. 직업 기초 능력은 인성, 직무 수행 능력을 포함해서 일하는 능력을 직업 기초 능력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직무 수행 능력, 특정 분야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구체적인 능력을 말하는데요. 이것은 그 분야의 전문 능력을 말합니다. NCS 대분류가 24가지고요. 중분류는 77개, 소분류는 277개, 세분류는 857개로 이렇게 구분이 됨을 볼 수 있겠습니다. NCS 개념도를 간략하게 살펴보면은 산업 현장에서는 기술, 지식, 태도를 원하는 것이고요. 국가 직무 능력 표준에 있어서는 기술, 태도, 지식을 적용하는 것이고요. 교육 훈련과 자격 경제 개발에서는 개선을 요구하게 되고 산업 현장 적합 인력 자원을 개발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NCS 도입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국가 인력 양성에 문제점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일터에서는 잡 미스매치, 즉 두 가지 이상이 잘 어울리지 않는 모양이 미스매치라고 볼 수 있고, 스킬, 능력, 또 미스매치, 현상 심화 등이 일어났고요. 핵심 고급 인력들이 일터에서 부족했습니다.
교육훈련 과정에서 보면은 산업 현장 요구 능력을 갖춘 인력 육성이 미흡했고요. 교육훈련의 실효성이 부족했습니다. 자격 제도의 과정에서 보면은 공급자 중심의 제도로 운영이 되었고, 자격의 현장성이 미흡했고, 자격의 공신력이 부족했던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또 국가 인력 양성 선진화의 과정을 보면은 1터는 산업 현장 요구 명료화 및 반영 체계를 마련하게 됐고요. 교육훈련은 산업 및 인력 구조 변화에 반영하게 되고요. 현장성 있는 과정을 개발하고요. 또 교육 기회 및 접근성을 확대하게 됩니다. 자격제도 과정에서는 기술 및 노동시장 변화에 반영을 하고요. 자격기관별 소관 자격의 체계화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미국, 영국, 호주 NSS 도입 배경들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에는 NSS, 내셔널 스킬 스탠다드라고 말하는데요. 자격의 신호 효과가 미흡했고, 노동시장의 요구 수용이 미흡했고, 체계적인 교육 훈련, 자격 연계가 필요했을 때 미국은 이 NSS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영국에는 NOS라고 말을 하는데요. 내셔널 오큐페셔널 스탠다드라고 말합니다. 기관별 발급 자격 간 상호 인정이 미약했을 때, 국가 차원의 자격 체계 통일이 필요했을 때, 국가 통일 작업 능력 기준이 필요했을 때 영국은 NOS를 도입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호주의 경우를 보면은 NCS로 우리와 같이 사용합니다. National Competence Standard. 산업 구조 조정 및 경제 개혁이 실시하고 양질의 인력이 양성이 필요하였을 때, 능력 중심 교육 훈련 체제로서의 전환이 필요했을 때, 산업체 직업 능력 및 성취 수준의 설정을 위해서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호주, 영국, 독일 NSS 시스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호주 NSS 시스템을 보면은 개념은 트레이닝 패키지라는 특정 산업 현장에서 근로자가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지식과 기술에 대한 정의와 이를 어떻게 교육하고 훈련시키고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기본 지침을 제시하였습니다. 호주에서는 별도의 훈련 기준을 개발하지 않고 트레이닝 패키지 형태로 일원화하여서 개발한 후에 개별 교육 훈련 기관에서는 트레이닝 패키지에 제시된 학습 전략, 평가 자료, 직업 개발 자료 등을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교육 과정을 개발하여 훈련하고 실시하였습니다. 관련 법령을 보면은 국가직업교육 및 훈련에 관한 법을 2011년에 교육훈련의 질 관리를 위해서 관련 법령을 새롭게 정비를 했고요. 직업교육훈련 품질 체계와 직업교육훈련 코스 인증 기준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구성 요소로서는 승인 요소가 있는데요. 자격 체계는 훈련 패키지별 이수한 후에 취득할 수 있는 자격 종류, 또 직무 능력 표준은 다양한 영역과 산업체 근로자가 갖추어야 할 지식과 기술을, 또 평가 지침에서는 타당성, 적합성, 유연성, 공정성을 지닌 직업 능력 평가 지침 및 체계에 대해서 승인을 했고요. 또 지원 자료 부분을 보면은 학습 전략에서는 학습 자료, 현장 기반 훈련 프로그램의 설계, 교육 훈련 방법,
학습 교재 작성, 훈련 장비 활용, 관련 소프트웨어 및 워크북, 진행자 워크북들을 만들었고요. 평가 자료를 보면은 평가 지침을 보완하는 보충 자료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평가자에게 주어질 수 있는 자원 정보, 자기평가, 각종 평가, 체크리스트 등과 같은 평가 도구를 설명했고요. 직업 개발 자료에서는 훈련 대상자, 훈련 진행자의 직업 능력 향상, 또 경력 개발, 진로 탐색 자료 등이 있었습니다. 영국의 NOS 시스템을 보겠습니다. 개념은 특정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되는 수행의 표준이었고요. 국가 직업 자격 개발 과정의 한 단계로 국가 직업 자격 제도를 구성하는 본질적인 내용을 제공하기 위해서 마련되어 있었고요. 그 기능을 수행하게 됐는데 그 기능은 채용 도구의 기초를 제공하고요. 근로자 평가를 위한 체계를 형성하고요. 탄력적 훈련 시스템 계획을 위한 기반을 제공하고 자기 개발 도구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게 했습니다. NOS의 영국 시스템의 그 개발 체계를 살펴보면은 산업별 협의체에서 NOS를 개발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영국의 UKCG에서 개발된 NOD를 검토해 보면은 UKCS에서 승인을 하는 형태로 우리나라와 유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영국의 NOS의 활용 체계를 보면은 어웨이딩 바디에서 NOS를 기반하여서 NVQ를 개발하고 자격훈련 과정 개발하여서 어세스먼트 센터의 승인을 담당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독립적인 산하 기관으로서 비행정부 및 정부 기관인 OFQ에서 어웨이딩 바디의 승인 및 규제를 담당하여서 품질 관리가 이루어지게 하였습니다. NOS와 SOC의 연계를 영국에서 했는데요. 영국의 NOS 개발은 표준 직업 분류 2000에 따라서 이루어지기를 시작했고요. 국가 직무 능력 표준 역시 노동조사 및 임금조사에서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영국의 국가 직무 능력 표준인 NOS는 산업혁신기술부에서 관장했고요. UKCS는 NOS의 승인 및 관리, 산업별 협의회에서 개발을 담당했고요. 오프컬을 관리하에 MVQ와 연계해서 교육, 훈련 과정에 활용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독일 직업훈련 규정 시스템을 보면은요, 개념은 양성훈련 직종 규정은 직업훈련 직종별로 훈련의 목적, 내용 및 기간을 정하고 있는 지침이었습니다. 이 규정은 법률로서 기업 내에서 실시되는 교육훈련 관계자인 직업훈련 실시자, 교사, 훈련생 등의 상호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준칙이었고요. 이 규정의 교육 목적으로 다루어졌습니다. 훈련생은 양성훈련 직종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지식과 기술을 훈련받을 권리를 가지고 직업훈련기관은 가르칠 의무를 가졌습니다. 관련 법령을 보면은 헌법 및 직업훈련법이 있고요. 수공업법, 근로청소년 보호법, 사회법전 제3권 등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직업훈련법 제25조를 보면 구성요소에서는 직업훈련 실시 직종 명칭을 교과 과정을 가장 간단하게 표현했고요. 교육기간은 2년 이상 3.5년 이하, 교육 내용과 수준을 고려해서 결정했고요. 훈련 내용이 되는 지식, 기술을 내용으로 했고요. 전달할 지식은 기술의 물적,
시간적 구성을 위한 지침을 가지고 있고요. 평가 기준은 검정 기준으로 실시했습니다. 추가 구성 요소를 보면은 기초교육과 전공교육을 구별했고요. 교육 실시자의 의무, 또 현장 교육 계획 수립, 훈련생의 보고서를 작성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독일은 연방직업훈련연구소의 관리하에 다양한 이해 관계자가 참여하여 양성훈련 직종 규정을 개발하고 있고요. 기업에서는 이에 따라 현장 훈련 실시, 상공회의서 또 이런 곳에서 감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개발 현황은 국가 공인 직업 직종은 2011년 8월 기준으로 344개가 개발되어 활용되고 있습니다. 양성훈련 직종 규정은 점차 유사 직종은 통합되고 시대에 맞지 않는 직종은 폐지되고 계속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독일은 듀얼 시스템 제도하에 교육훈련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기업 내의 양성훈련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제시한 양성훈련 직종 규정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육훈련 활용 현황을 보면은 직업학교 교과 과정을 보면은 재정 주체가 주정부고요. 근거 법령은 주학교교육법이고요. 효력 범위는 각 주정부의 문교부 관할 직업학교입니다. 연구개발기관은 각 주별 교육연구기관입니다. 양성종합 직종 규정을 보면은 재정 주체는 직종별 해당 내각에서 맡고요. 근거 법령은 직원훈련법, 직업훈련법, 또 기타 면허 및 자격관리법이 있고요. 효력 범위는 전국의 기업에서 이루어지는 양성훈련입니다. 연구개발기관은 연방직업교육훈련원 BBB라고 하는 곳에서 맡았습니다. 듀얼 시스템의 운영을 보면은 사업체 현장은 기업별 직업훈련 규정이 바탕이 되고 트레이닝 프로파일 작성 현장이 훈련 1주에 4일 실시되고 있습니다. 직업학교는 직업학교 이론을 1주에 하루씩 실시하고요. 학위 취득 과정은 듀얼 시스템에 따라서 교육 훈련을 이수한 졸업생들에게도 학교에 입학 자격을 부여합니다. 훈련 협약은 고용주와 기업 집단 대표들이 협약을 체결하고 의무적으로 훈련 실습을 제공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듀얼 시스템의 관리 감독 과정을 보면은 상공회의서에서는 개별 기업에서 이루어지는 훈련에 대한 감독, 승인 과정 후에 또 훈련생들에게 심사를 맡고 있고요. 훈련생의 전공 교육에 관한 내용 중에 교육 훈련 내용은 사회적 파트너의 교섭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이 과정에서 연방 직업교육훈련소는 전문 지식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업체 현장에서는 양성훈련 규정에 따라서 트레이닝 프로파일을 작성하여서 현장 내에 훈련을 실시하고 상공회의소에서 개별 기업에서 이루어지는 훈련의 질을 감독하고 있습니다. NCS 도입으로 인해서 국가 인력 양성 선진화의 과정을 보겠습니다. 일터에서는 산업 현장 요구 명료화 및 반영 체계가 마련되었고요. 교육 훈련에서는 산업 및 인력 구조 변화가 반영되고 현장성 있는 과정이 개발되었고요. 교육 기회 및 접근성이 확대되었습니다. 자격제도 과정에서는 기술 및 노동시장 변화에 반영하게 되었고 자격 기관별 소관 자격의 체계화가 이루어졌습니다. 노동시장 미스매치의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에 노동시장 미스매치는 알기만 하는 교육이었다라는 것이죠. 단순한 입사원서, 할 줄 아는 교육, 직무 능력 중심 교육이 필요했다 하는 것입니다. 학력별 노동시장 미스매치를 보면은 전문계 고등학교 졸업자의
80% 이상이 상급 학교 진학에 따른 구직자 부족을 인한 양적 미스매치가 이루어졌고요. 전문대학 졸업자로서의 질적 미스매치 및 구직자가 부족하게 되었고 4년제 대학 졸업자 역시 전공 미스매치가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기업 재교육비로 증가되었습니다. 청년층의 첫 일자리 전공 불일치 비율이 4년제 대학은 80.7%, 전문대학은 78.1%, 전문계 고등학교는 68.1%가 전공과 불일치하는 비율을 가지게 되었고 대졸 신입사원 재교육이 19.5개월이 2014년 기준으로 재교육이 시간이 경과되었고요. 재교육 소모 비용도 2014년 기준으로 시간당 6,088원이 소모되었습니다. 스펙 보충 심리가 팽배했습니다. 휴학하게 되고 또 어학연수를 떠나게 되고 스펙 취득 비용이 이로 인하여서 급증했고요. 과잉 학력 비용 그 기회 비용이 대졸자는 120만 원이나 올라갔고 전문대학에는 53만 원. 이것이 벌써 2012년 기준으로 그렇게 많이 더 소요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NCS 도입 배경 정리를 해보면은 교육과 산업의 일치성을 높이기 위해 개발한 것이다 하는 것이고요. 또 학교를 졸업하고 관련 전공을 배웠다 할지라도 기업에 입사하면 처음부터 교육을 다시 받아야 하는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이고요. 세 번째는 학교에 다니면서 배운 지식들이 산업 현장에서 크게 쓸모없이 되어버리는 문제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 차원에서 NCS를 개발하게 되었고요. 네 번째는 NCS 제도는 취업준비생, 기업, 국가 입장에서 자원을 낭비하지 않고 교육 후에 바로 산업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장점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NCS는 능력 있는 인재를 개발해서 핵심 인프라를 구축하고 나아가 국가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국가 직무 능력 표준인 NCS 도입이 필요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직업교육훈련 및 자격제도가 산업 현장과 불일치되고 인적 자원의 비효율적인 관리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NCS를 통해서 각각 따로 운영되었던 교육훈련, 국가 직무 능력 표준 중심 시스템으로 전환되고 그래서 일, 교육, 훈련, 자격 연계가 이루어지고 산업 현장 직무 중심의 인적 자원이 개발되고 능력 중심 사회 구현을 위한 핵심 인프라가 구축되고 고용과 평생 직업 개발 연계를 통한 국가 경쟁력이 향상됐다 하는 것입니다. 기업은 직무 분석 자료, 인적 자원 관리 도구, 인적 자원 개발 프로그램, 특화 자격 신설, 일자리 정보 등을 원합니다. 기업 교육 훈련 기관은 산업 현장의 요구에 맞는 맞춤형 교육 훈련 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기를 또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국가 직무 능력 표준 개발은 국가가 우리 사회에 있는 직무의 내용과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능력의 표준을 제시하는데 이것이 바로 NCS 도입 배경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NCS 국가 직무 능력 표준 역할과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NCS의 역할을 보면은 저성장 저고용이라고 하는 것에 활용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99.9%가 중소 중견기업 경쟁력 강화를 할 수 있게 하고 경쟁 성장 추이는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다시 끌어올리는 것을 하게 되고요. 고용률이 계속 정체되는데 우리나라는 OECD 평균에도 미치지 못한 고용률로 내려져 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저성장 저고용에 대한 문제를 NCS 도입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또 NCS의 역할은 노동시장 양극화 문제를 해결해 갑니다. 고용과 복지 연계를 통한 양극화를 해소하고 고용 형태는 비정규직 근로자에서 정규직으로 이어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 많은 차이가 있고 문제가 있는 이런 부분들을 해소해 주고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또 역할을 합니다. 핵심 노동 인구 경쟁력을 강화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인력 수급 미스매치의 문제를 해소하게 되는 것입니다. NCS의 역사를 보면은요, 1999년에 국무조정실 자격제도 규제 개혁 과제의 일환으로 국가직업능력표준의 조기 개발이 보급이 제시되게 되었고 2002년도에 노사정 합의에 의해서 표준 개발이 착수되었습니다. 2007년도에는 자격기본법령 개정으로 표준 개발 법제와 동법령은 각 부처가 소관산업 분야의 NCS를 개발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했고요. 2009년에 국가직무능력표준 1호나 TF를 구성하고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2010년도에 5월에는 국가직무능력표준 추진 효율화를 위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조정했고 표준 명칭을 국가직무능력표준 즉 NCS라고 이렇게 개발 주체를 일원화하기 시작했습니다. 2013년에서는 능력 중심 사회를 위한 여건 조성의 핵심 국정 과제로 확정하고 2014년도에 총 797개 NCS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2015년에는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등 정부 부처와 협력하여서 공공기관 및 기업에서의 활용, 또 과정평가형 자격제도 시행, 또 신직업 자격의 설계와 적용 등을 중점을 두어서 NCS를 활용하여서 확산을 추진했고 오늘에까지 이게 지금 이어져 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는 NCS 도입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조직 측면에서 보면은 직무 분석과 수행 준거를 개발할 비용을 줄여서 조직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게 하고요. 개인 측면에서는 구직자가 직무에 대한 설명과 직무의 수행 준거를 알려줘서 구직 활동에 기여를 하고요. 국가 측면에서는 조직과 개인의 역량을 강화해서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도록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NCS 목적을 보면은 능력 사회를 구현을 이루게 하는 것이 NCS의 목적입니다. 능력 중심 사회 구현이란 학벌이나 스펙이 아니라 능력으로 인정받는 사회를 만든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능력을 인정받게 하기 위해서 개발한 것이 국가 역량 체계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국가 역량 체계는 현재 우리나라 인재 육성의 많은 문제점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인재 육성의 문제점들을 보면은 자격증은 있으나 그 일을 하지 못한 사람이 있고요. 또 능력과 경험은 있으나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있고요. 또 전공은 했으나 실무는 모르는 사람이 있고요. 실무 경험은 있으나 전공하기가 없는, 그래서 일을 효과적으로 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학벌 중심 사회에서는 오로지 전공학위와 자격증 중심으로 인재의 역량을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특성화 고교를 졸업하여 기술이 있어도 결국은 대학에 지나가야 학위를 취득하게 하였고, 이미 현장 경력이 있어서 기술이 있어도 따로 학원을 다니면서 자격증을 취득해야만 했습니다. 이는 쓸데없는 시간 낭비와
많은 돈을 낭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 역량 체계, 즉 능력 중심 사회에서는 학교, 자격증, 일 경험 이 세 가지를 동등하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나의 체계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제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 예를 들어보면은 4명의 사람이 각각 고등학교 졸업 후에 대학 진학, 학원 또는 자격증 취득이나 현장에서 경력을 쌓게 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4명의 역량을 살펴보면은 첫째, 현장 경력, 자기 학습, 독학을 통해서 자기 학습, 직업 훈련을 통해서 정규 학력으로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는 현장 경력, 국가 자격, 직업 훈련, 정규 학력. 세 번째는 국가 자격, 정규 학력. 네 번째는 현장 경력, 자기 학습, 정규 학력. 이 4명의 사람들은 다른 방식으로 경험을 쌓고 역량을 취득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학벌 중심 사회에서는 정규 학력이 높고 국가 자격증을 취득한 개인 3의 역량을 가장 높게 인정해 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가 역량 체계, 즉 능력 중심 사회가 적용된 능력 중심 사회에서는 개인 1, 개인 2, 개인 3, 개인 4의 역량을 동등하게 인정해 준다 하는 것이죠. 그것을 한 예를 들어보면 미용 분야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첫째,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미용을 전공한 사람. 둘째, 미용실에서 현장 경험을 쌓은 사람. 세 번째, 미용사 국가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넷째, 직업훈련기관에서 미용을 배운 사람. 이렇게 4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경로를 통하든 역량을 쌓았음에도 인정받지 못하고 또 다른 경로를 통해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한다고 하면은 그만큼 쓸데없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이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국가 역량 체계, 즉 능력 중심 사회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특성화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일 학습 병행제를 통해서 현장에서 일하며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고 직업훈련기관에서 충분히 훈련된 사람을 위해서 과정평가형 자격증 제도를 만들어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완벽한 능력 중심 사회가 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리겠지만은 우리의 관심과 노력으로 그 시간을 앞당겨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NCS 특성을 보겠습니다. NCS는 산업 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 기술, 소양 등의 내용을 국가가 산업 부분별 또 수준별로 체계화한 것입니다. 즉 산업 현장의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 지식, 기술, 태도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표준화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NCS는 모든 직무에 필요한 것을 기초 능력으로 특정 직무에 한정적으로 필요한 것은 직무 수행 능력으로 구분해서 활용성을 높이게 하는 것입니다. NCS는 산업 현장의 직무 수요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제시함으로써 일, 교육, 훈련 자격을 연결하는 고리입니다. 즉 인적 자원 개발의 핵심 토대로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NCS는 교육 훈련 기관의 교육 훈련 과정, 직업 능력 개발, 훈련 기준 및 교재 개발 등에 활용되어 산업 수요 맞춤형 인력 양성에 기여하고 근로자를 대상으로 경력 개발 경로로 개발하고 직무 기술서, 채용 배치, 승진 체크리스트, 자가진단 도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NCS 도입 기대 효과를 보겠습니다. 첫째, 현장 중심 인력 양성 부분입니다. 교육은 직업교육 혁신을 이룰 수 있고요. 목적은 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실무형 인재를 기르기 위해서
기업이 취업을 원하는 청년 등을 학습 근로자로 채용하여 기업 현장에서 장시간의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하고 교육 훈련을 마친 자의 역량을 국가 또는 산업계에서 평가하여 자격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취지는 학생들은 실질적인 업무 능력보다 기업의 채용 시험에 통과하기 위해서 공인 어학 성적과 수상 경력 같은 스펙을 쌓는 반면에 기업은 실무 능력이 부족한 신입사원을 다시 교육하는데 많은 돈과 시간을 투자했기 때문에 일학습 병영제를 도입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일학습 병영제는 독일 스위스식 제도를 한국에 맞게 설계한 도제식 교육훈련 제도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산업계 주도로 기업 현장에서 현장 교사 트레이너가 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의 교육훈련 프로그램과 현장훈련 교재에 따라서 일을 함과 동시에 공동훈련센터 등에서 이론 교육을 시킨 후에 산업계의 평가를 통해 자격 또는 학위를 부여하는 교육훈련 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일학습 병영 제도는 참여 기업의 특징에 따라서 산업계 주도로 진행되는 자격 연계형과 대학 연계형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자격 연계형은 국가직무능력표준 즉 NCS를 기반으로 일과 학습을 병행한 뒤에 국가가 인정하는 자격을 얻는 방식을 말하고, 대학 연계형은 일을 하면서 학위를 취득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계약학과와 같은 방식을 취하거나 학점은행제와 연계하여 학위를 취득하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두 번째, NCS 도입 기대 효과에서는 능력 중심 채용 분야입니다. 능력 중심 채용의 추진 배경은 스펙 초월 채용을 도입한 것이죠. 지원자에게 공평하게 기회를 제공하자는 취지에서 추진되었습니다. NCS 이전에도 열린 채용이라든지 오디션 진행이라든지 소셜 리크루팅이라든지 이런 몇 가지의 다양한 스펙 초월 채용 방식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방식은 구직자의 반응에는 스펙 초월 채용의 명확한 평가 기준이 부재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채용을 국가에서 만든 기준인 NCS를 기반하여서 평가 기준으로 활용할 필요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NCS 능력 중심 채용을 하게 되는 배경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능력 중심 채용에서 보고자 하는 능력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직업 기초 능력과 직무 수행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 중심 채용에서 평가 대상을 보면은 이 일을 잘할 수 있는 온스펙 능력, 직업 기초 능력과 직무 수행 능력이 포함된 것이죠. 그래서 직업 기초 능력은 직업인이 공통으로 갖춰야 할 능력을 말하고, 직무 수행 능력은 각 분야에서 필요한 특정 전공 능력을 말합니다. 이를 좀 더 분명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NCS 학습 모듈을 여러분들이 검색해서 각 분야의 24가지 직무 영역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능력 중심 채용의 요건을 보면은 선발 직무의 구체화를 볼 수 있는데, 직업 기초 능력이 강조되고 직무 수행 능력이 구체화되고 직무 수행 능력 중심의 선별 평가가 있게 됩니다. 능력 중심 채용으로서의 변화, 즉 인재 모집을 보면은 과거에는 직무보다 인재 중심 모집을 공고했습니다. 근무 조건의 취업 가능성의 기초였습니다. 추진 방향은 직무 요구와 개인 능력 중심, 구체적 직무 내용별 지식 기반 태도가 제시되었습니다. 그런데 능력 중심 채용에서는 변화가 있는데, 서류 중심의 변화는 어떤 거냐? 과거에는 개인 신상 중심 일대기 형식의 자기소개서, 그래서 직무 연관성이 미흡했다면은 추진 방향은
직무 요건이 초점, 추진 방향은 직무 요건이 초점이 되고 직무 관련 경험, 활동 중심, 자기소개서, 직무에서 갖춰야 할 능력 중심 지원과 경험 등을 기술했고요. 능력 중심 채용으로서의 변화는 어떤 거냐? 과거에는 기초인지 능력 중심 종합 적성 검사를 했습니다. 추진 방향은 직업 기초 능력 필기 시험, 직무 수행 능력 필기 검사를 했고요. 전공 시험이 직무 지식 위주로서 직무 수행 능력 평가 시험은 응용되고 실무 위주였습니다. 능력 중심 채용으로서의 변화, 면접 진행을 보겠습니다. 과거에는 개인 특성 중심이었습니다. 직무에 대한 동기, 회사 중심의 일방적인 면접, 비구조화된 면접이었습니다. 추진 방향은 직무 특성 중심, 직무에 대한 동기, 쌍방향적 면접 기회가 제공되었습니다. 경험 면접, 상황 면접, PT나 집단 토론 등 구조화된 면접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이죠. NCS가 국가 기준 역할을 수행하려면 개방성과 통용성이 필요했습니다. 개방성은 누구나 보고 준비하도록 사이트에서 공지하고 있습니다. 통용성이란 NCS 능력 단위가 널리 통용되도록 교육 과정에도 반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능력 중심 채용에서 NCS 활용 범위를 보면은 경험과 채용 공고 요구 사항을 매핑합니다. 즉 결합해서 서류 작성하도록 했고요. 필기로 인성 적성 검사는 많이 아는 것 중심에서 NCS 필기 시험은 직무 상황이 중심입니다. 필기 시험 대비법은 직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파악하게 하고 필기 시험 대비법은 또 언론을 통해서 그 기관의 이슈를 파악하게 했고요. 면접 전형은 직무 관련 자신만의 스토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채용 공고문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실적 직무 소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조직 및 직무 소개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고요. 자기평가 기회를 제공합니다. 지원자 스스로 자신이 기업이 원하는 인재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와 기회를 제공해서 자발적 철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고요. 균등 기회, 모집은 균등 기회입니다. 제공에 초점을 두어야 하지만은 아무나가 아닌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에 대한 균등 기회가 주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방 소통입니다. 모집을 통해 지원자들에게 전달하고자 한 메시지가 올바르게 전달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개선해 가는 것입니다. 과거 채용은 구직자의 일반적인 어필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NCS는 양방 소통을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것이죠. 기존 채용 공고는 인원도 공명 또 공공명 이렇게 정확하게 몇 명을 뽑는다는 것을 알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부정확한 정보, 그 채용 정보로 인해서 구직자의 많은 시간과 노력이 낭비되었었다 하는 것이죠. 능력 중심 채용 공고문도 보면은 지원자가 직무를 이행하고 자신의 적합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돕는 목적으로 직무의 내용 및 직무 수행에 필요한 인적 요건에 대해서 명시하게 하였습니다. NCS 기반 채용 공고문은 공개된 내용과 매핑, 즉 결합해서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임시 지원서의 변화의 내용입니다. 논술의 시대인 지금 사람들은 자기소개서를 쓰기가 어렵다고 주장하는 이러한 아이러니함 속에 살고 있습니다. NCS는 자기소개서는 직무를 위해 자신이 준비하고 노력한 것을 정리하도록 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입사 지원서 변화의 구성 요소를 보면은요, 인적 사항은 지원자를 식별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정보로 구성이 되어 있고 여기에는 사진을 붙이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육 사항은 학교 교육이나 직업 교육 혹은 기타 교육 등
직무에 대한 지원자의 관심과 노력을 판단하는 척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격사항은 지원자가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판단하는 데 활용하며 반드시 해당 직무와 관련 있는 자격만 명시하게 하고 있습니다. 경력사항은 직무와 관련된 경력이나 경험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항목으로 또는 경력 혹은 경험 사항은 직무 능력 소개서에 구체적으로 작성하도록 하고 서류 전형 및 면접 전형 시에 활용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력은 유료로, 경험은 무료로 봉사하는 것이지요. 자기소개서는 학교나 학원에서 배우는 것보다 나의 스토리를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NCS 직업 요소들을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이것을 좀 더 여러분들이 이해하려면은 문서 작성 능력에 대한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기시험에 NCS 제도를 통해서 필기시험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필기시험이 바뀌고 각종 사교육 시장이 형성되었었습니다. 그래서 NCS는 시험에 정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직업 기초 능력 10가지 요소 그 유무를 평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NCS는 시험 문제 풀이보다는 독서나 직무 정보, 직무 동향 파악에 도움을 주는 상황 프로세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NCS는 정답 위주의 스터디가 아닙니다. 토론 위주로 준비 시에 능력 향상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NCS는 직무 상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직업적 개연성 및 구체적 미션을 제공한다 하는 것이죠. 문항에서 제시되는 상황은 직업적인 개연성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직무자들이 회사에서 겪을 수 있는 상황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NCS는 문항의 발문에서는 문항에 제시된 직무자가 수행해야 하는 업무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업무와 관련된 사항, 즉 업무의 목적, 수행하는 이유, 관련 업무들도 함께 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존 필기시험과 NCS 필기시험의 평가의 차이를 보면은 직무 능력은 학문적 소양보다는 직무 수행에 요구되는 능력을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 능력은 직무와 유사한 형태의 과제를 제시하고 문제의 답을 찾는 것이 아닌 직무를 해결하는 능력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응용 능력은 지식을 아는 것에다가 아는 지식을 이용해서 성과나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의 능력을 기준을 둡니다. 상황과 맥락은 자신이 보유한 지식을 상황과 맥락에 따라서 선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가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를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전공시험은 단어나 개념을 아는가, 또 글을 이해하고 있는가, 그 단계 이상의 수식을 채울 수 있는가 하는 이런 내용이라고 한다면은 NCS 평가의 예를 들어보면은 고객을 설득하는데 그 단어가 개념을 활용할 수 있는가, 상사의 지시에 맞게 직무를 처리했는가, 수식을 세워서 계산한 절차를 직무에 사용할 수 있는가라고 이렇게 묻는다 하는 것입니다. 면접 시험의 변화도 보면은 기존 면접은 지침이 없이 면접관에게 일임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면접관에 따라서 면접 결과도 상이했습니다. 그런 거로 신뢰도와 타당도도 결여된 것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NCS는 수행 준거를 기준으로 전문기관에서 면접 질문을 개발하고 그리고 그 면접의 변화성을 가져옵니다. 면접 문제 풀이 제공해서 임의적인 질문은 가급적 배제하고 면접의 표준화 및 객관적인 면접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면접 문항에 따른 점수가 존재하게 하고 면접 평가표도 매우 구체적입니다. 면접 문항들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구조화 면접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과거 단편적인 질문에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구체적인 질문으로 변화, 상황, 임무, 역할, 결과로 이어가는 구조화 면접 그 명칭을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가르쳐서 STAR라고 하는 영어 대문자 STAR이라고 하는 것으로 사용하는데, 이 S는 situation, 상황, T는 태스크, 임무, A는 액션, 역할이나 노력, R은 result, 결과를 말합니다. 후속 질문은 난이도와 중요도에 따라서 핵심 질문, 구제 질문은 다양하게 되고 있고요. NCS 채용은 본인 지원 직무에 맞춰서 스펙, 경험 재정리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능력 중심 보상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교육훈련, 자격, 근무 경력, 능력 등이 연계되는 국가 역량 체계를 구축합니다. 이것은 임금 체계와도 연계되고 있습니다. 또 근속 기간 중심, 직무 성과, 난이도 등 이런 승진과 연계되고 있습니다. NCS를 기반한 직업교육훈련 확산을 보면은 직업교육 훈련 과정이 확대됐는데요. 특성화 고등학교 전문대 교육 과정에 NCS를 단계적으로 확대해서 2015년에 폴리텍 전면 도입에 이어서 정부 지원 민간 훈련에 전면 적용하고 훈련 교사, 강사 대상 NCS 연수를 확대하고 기반 훈련 과정에 대한 훈련비를 우대 지원하고 훈련기관 시설 장비 대부분을 지원하게 하였습니다. 2일 학습 병영제 확산입니다. 2일 학습 병영제 확산의 부분을 보면 우수 강소기업, 특성화 고고, 또 전문대, 유니텍 등 4년제 대학 등 NCS 기반 훈련 프로그램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NCS는 능력 중심 채용의 기반으로 활동할 수 있고요. 직무 중심 직업교육, 특성화 교나 전문대 또는 훈련, 폴리텍 훈련 기관에도 유용하게 쓰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NCS 기반 능력 중심 채용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선도적인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전, 가스안전공사에서 도입을 했고요. 보건의료 분야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대학교병원, 부산대학병원, 경상대학교병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한적십사에서 도입했고요. 정책금융, 중소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한국산업은행, 한국자산관리공단에서 또 SOC 인천국제항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항공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국도정보공사에서 도입했고요. 농림수산 분야에서는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 식품유통공사에서 도입했고요. 산업진흥에서 분야에서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중소기업에서는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도입했고요. 환경 분야에서는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간 기업에서도 2017년 기준으로 보면은 897개 기업에서 NCS를 개발하여서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7번째, NCS 정책 동향, 비전, 전망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고 오늘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먼저 정책 동향입니다. 협업성 개발 체계입니다. 국가 직무 능력 표준이 조기 개발되어서 이제 협업적 개발이 이루어지게 되고 현장 중심 교육 과정이 개발되고 보급되었습니다. 또 기준이 개편됐습니다. 훈련 기준 및 자격 기준이 출제 기준이 개편되었고요. 과정평가 자격, 일교육훈련에서 자격 연계와 국가 역량 체계로 구축이 되었습니다. 비전에 대한 부분입니다. 국가 역량 체계, 즉 학교, 자격, 일이 이렇게 일 경험이 하나로 이어지게 되었고요. 취업 전에는 교육제도, 자격제도, 일학습 병행 제도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취업 채용 분야에서 보면은 NCS 기반한 능력 중심 채용, 일학습 병행제,
직업훈련으로 이어졌고, 취업 후에는 승진 등 인사관리 및 보상 시스템, 또 직무 능력 중심 평가, 직업훈련, 능력 중심 사회의 걸로 이어져 가게 되었습니다. NSS 능력 중심 사회의 전망은 NSS를 기반한 능력 중심 사회가 왜 필요한가라는 문제 앞에서 현 제도는 직업 교육 훈련 및 자격 제도가 현장 산업 현장과 괴리가 많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대학 진학률이 71% 정도, 고등학교 이수율이 68%, 숙련 엔지니어가 우리나라의 48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신입사원 재교육에 지나친 시간과 비용이 소비된다라는 겁니다. 스펙을 중요한 취업 요소로 인식하여 더 많고 높은 스펙 쌓기에 몰입한다라는 것이지. 그래서 대학생들 약 60%가 스펙을 쌓기 위해서 휴학합니다. 졸업을 연기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학벌 중심 사회, 알기만 하는 교육 훈련, 스펙 쌓기 위한 학습 연장, 높은 입직, 즉 직장을 들어가기가 이제 나이가 그래서 점점 높아지는 그런 상황, 학력 중심 보상 구조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때에 능력 중심, 즉 NSS 능력 중심 사회가 해야 할 일이 뭐냐? 바로 NSS 능력 중심 사회의 전망은 할 줄 아는 교육 훈련, 필요한 분야 및 기반 학습, 조기 노동시장 진입, 능력 중심 채용 승진 문화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NSS 즉 국가 직무 능력 표준과 NQF 국가 역량 체계를 마지막 정리해 보겠습니다. 노동시장에서 능력이 채용, 승진, 보상과 연계되는 직무 능력 제도가 정착하고 확산되는 성공 모델을 창출하기 위해서 NSS 및 NQF 구축을 기반으로 한 능력 중심 사회 구현을 실현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NQF 국가 역량 체계는 국가 차원에서 능력을 인정해 줄 수 있는 구조로 교육, 취업 준비, 채용에 관한 기준을 제공하는 전체적인 시스템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NSS의 도입 배경, 과정, 또 역사, 역할, 구체적인 이러한 상황들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또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